이제 막 안무가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오! 이러면서 이제 이거 언젠가 무조건 써야겠다. 그리고 치키아이스땡은 이제 또 조금 그것도 신박한 느낌을 말씀하셨어가지고 한 번 넣고 다시 한 번 넣고 이런 게 네. 디테일 맞출 때도 지금 30도인데 한 60도로 가볼까?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처음을 하시는 분들은 살짝 그런 느낌인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네. 한다고. 안무가 노래를 뜨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사실 과거부터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안무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K-팝이고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레나님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의 안무를 담당을 하셨는데 2024년이 에스파의 안무도 빛났습니다만 레나님이 참여하신 다른 안무도 빛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나님을 흔히 디테일에 집착하는 네. 분이라는 저는 그 디테일이 가장 살아있는 안무가 아일리스 마그네틱인 것 같아요. 정말 한 번씩은 이 손가락 춤 진짜 해봤거든요. 저는 근데 도저히 안 외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진짜 비하인드인데 이게 그때도 일본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연락이 왔었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아마 그때 스케줄이 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케줄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하다가 또 이제 말씀해주신 분이 아는 사이였어가지고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1절, 2절 나눠서 해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할 뻔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나눠서 했었는데 사비에 어쨌든 임팩트가 있으니까 제가 연습실을 갔었는데 다른 뭔가 그냥 친구 연습실이었나? 놀러 갔었는데 그때 친구랑 이렇게 책상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막 안무가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안 나오지 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이거 언젠가 무조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일릿을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아이패드에 그거를 이제 찍어놔요. 언젠가 쓸 수 있는. 근데 또 제가 매번 각을 잡고 무조건 여기는 사비 열심히 멋있게 만들 거야 하면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지하철에서 이럴 때도 있고 차에서 이럴 때도 있고 화장실에서 이럴 때도 있고 술 먹으면서 하면서 찍어놔요. 다 찍어놓고 언젠가 이제 쓸 수 있게 그런 제 패드가 있는데 네, 그런 패드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때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유유유유 너무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썼던. 이렇게 디테일한 안무가 사실 저는 각 잡고 딱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각을 잡고 해야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뭔가 약간 생각이 많으면 저는 채택이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 촉을 믿고 이거다 싶으면 그걸로 가고 뭔가 아쉬운데 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수정하고 만약에 그 촉이 좋다 하면은 바로 그냥 수정 절대 없이. 굉장히 디테일한 안무잖아요. 그런데 마그네틱이 사실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신경 맞아요. 써야 되는 그러면서 와 정말 이 멤버들이 이걸 소화하는데 난이도도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전체적인 안무도 굉장히 좀 속도감 있는 곡이고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독특했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따라하면서 또 화제가 됐던 노래였죠. 마그네틱. 또 2024년에 제가 기억에 남는 레나님 안무는 스테이시의 치키아이스땡과 원싱인데 저는 원싱에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났거든요. 그 날카로운 뭐 지나가는 듯한 찡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뭔가 쭉쭉 뻗어서 나가는 그런 안무가 있는데 스테이시가 뭐 사실 저는 원싱이라는 노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치키아이스땡이라는 노래도 안무가 그것도 기울어지고 버티고 반동하는 부분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스테이시와의 작업은 또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스테이시 분들도 사실 제가 그 색안경이었나? 그때부터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스테이시 분들도 언젠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서 처음에 했었던 게 아마 일본에서 이제 발매를 하셨던 그 릿 노래였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는 살짝 힙한 느낌으로 갔었거든요. 되게 노래는 좀 귀여운데 안무는 좀 힙한 느낌? 사실 원띵은
살짝 힙하면서도 근데 엄청 힙하지 않고 조금 밝은 에너지를 이제 가져가면서도 힙한 느낌? 네.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자를 다 쓰고 맞아요. 하는 게 있는데 뭔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각자 무조건 돋보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맨 처음에 이제 시은님이 한 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가다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성도 조금 신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춤추고 뭐 그다음에 구성 만들어서 뭐 하고 다시 춤추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치키아이스땡은 이제 또 뭔가 노래랑 이제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조금 그것도 신박한 느낌을 말씀하셨어가지고 이것도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조금 신박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눕고 다시 한 번 눕고 이게 네. 기울이고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그런 점에서 사실 하나하나 다 살아난다고 봐야겠죠. 근데 전 전체적으로 레나님이 좋아하시는 힙한 무드의 곡이라면은 영파씨의 에이 때도 사실 기억에 남는데 노래를 이제 프로듀서 키게님께서 나오기 전에 뮤직비디오 먼저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안무가 너무 그 노래에 너무 잘 맞고 그 레나님이 이거 안무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레나님이 카리나 업도 하셨는데 이런 장르 음악은 정말 좋아하시겠다. 맞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나왔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땠나요? 와 저는 영파씨도 너무 하고 싶었던 네. 아티스트였어가지고 일단은 영파씨 자체가 되게 힙한 걸 좋아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랑 취향이 같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와 이거 근데 지금까지 다른 사실 걸그룹 분들은 그렇게까지 완전 힙합으로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못했던 거 싹 다 넣어야겠다 하고 그냥 완전 힙하게 짰는데 네. 또 뭔가 그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뭔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너무 잘하시니까 멤버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잘하는 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매번 무조건 아티스트 연락이 오면은 그 아티스트 연구를 정말 많이 해요. 네. 어떤 친구는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이런 걸 잘하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이렇게 만드는 편인데 영파 씨도 되게 정말 춤을 잘 추더라고요. 어느 영상을 봐도 춤을 너무 잘 추니까 그냥 막 수업 때 짜는 안무들은 댄서분들을 위한 안무니까 노래를 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짜는데 사실 아티스트 안무를 짤 때는 노래하시고 이쁘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짜는데 영파 씨는 거의 수업 안무 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짰었던 게 진짜 너무 색달랐어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에이댓은 사실 댄스 브레이크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이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곡이 가다가 이제 Girls Get 이게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진짜 또 한 번 비트가 바뀌면서 곡을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잘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안무를 담당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XG라는 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 걸그룹이죠. 네네네. 그들의 퍼포먼스, 슈팅 스타 이런 것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또 케플러와의 작업 네네. 그리고 NCT와의 작업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레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안무의 강점,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티스트 연구를 정말 많이 해요. 그게 누가 됐든 무조건 연락이 오면은 정말 많은 영상을 보고 이 회사 또는 아티스트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많이 제가 분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래 분석을 진짜 많이 하고 패드에다가 또 이제 다 적어놓고 이런 느낌 하면서 이제 하는데 디테일한 것도 제 장점인 것 같고 디테일한 게 제가 절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계속 뭔가 디테일 맞출 때도 지금 30도인데 한 60도로 가볼까?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살짝 그런 느낌인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한 30도 느낌인데 15도로만 가볼까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사실 여기만 보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그 포인트니까 근데 얻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가져오는지도 다 얘기를 해요. 어디서 출발해서 네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허벅지 사이에서 출발해서 어깨 지나서 한번 뻗어볼게요. 디렉션이 확실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 제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랑 그리고 안무를 짤 때 최대한 신선하게 뭔가 안 해봤던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감사하게도 뭐 신선하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살아가는 그거랑은 조금 비슷한데 어쨌든 매일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제랑 오늘로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뭐라도 제가 성장이 되어 있어야 완전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어제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오늘은 3개라도 외워가지고 그 3개를 외웠다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저는 이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또 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K-pop 참참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레나님 우선 바쁘실 텐데 네.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너무 또 뜻깊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뭐 아티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춤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뭐 음악만큼 뭐 조예가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거의 배운다는 자세로 와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K-팝이라는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는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댄서분들, 안무가분들 그리고 뮤직비디오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제 K-팝 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K-팝 참참의 엔딩인데요. 레나님께서 생각하시는 K-팝 퍼포먼스의 참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마이크를 들고 춤을 안 추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들고 또 춤을 빡세게 추면서 하면은 저는 사실 댄서니까 춤만 춰도 힘든데 아티스트분들은 어떻게 노래까지 하면서 그 빡센 춤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비주얼 그리고 뭐 춤 그리고 노래 뭔가 하나도 뺄 수 없는 그런 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정말 이제 K-팝의 매력인 것 같고 저도 K-팝 소녀시대 분들이랑 카라 분들을 보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멋있는 것 같고 그런 게 K-팝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K-팝의 매력과 더불어서 레나님도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2025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